네, 안녕하세요. 서정적인 책방 강서정입니다. 너무 많은 선택지 앞에서 사람들은 결정을 하기가 힘들게 마련이죠. 한때 결정장애라고 하는 말이 유행하기도 했었는데요. 레스토랑의 메뉴판을 보고 어떤 것을 고를지 결정하기 힘든 순간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심리학자가 이야기하는 오버로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선택지 앞에서 매번 우왕좌왕한다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은 행복하고 존엄한 삶은 내가 결정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페터 비에리의 자기결정을 소개합니다. 네, 바로 이 책 페터 비에리의 자기결정입니다. 네, 이 색깔 다홍색이잖아요. 색깔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네, 거기에 이제 약간 사각형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제목 자기결정도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처음에 봤을 때 컬러도 너무 예쁘고 크기도 너무 작고 굉장히 얇고 해서 굉장히 좋아했고요. 가방 속에 이제 넣고 다녀도 무겁지 않아서 부담스럽지 않고 짧게 부분을 조금씩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고, 다소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읽어도 부담 없는 두께이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또 다시 한번 읽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끝까지 읽고 나서 또 좋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시 돌아가서 읽어서 좀 더 이해력을 높이기도 했던 추억이 많이 녹아져 있는 책입니다. 네, 페터 비에리는 여러분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 그리고 아마 영화도 보셨을 텐데요. 리스본행 야간열차라고 하는 책을 쓴 파스칼 메르시어의 본명입니다. 네, 페터 비에리는 소설을 쓸 때에만 필명 파스칼 메르시어를 사용을 했었는데요. 1944년 스위스 베른에서 태어났고요.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언어 철학 교수로 재직하기도 했었습니다. 2004년도에 출간되었던 리스본행 야간열차는 15개국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출간이 되었고 총 200부가 넘게 판매가 되는 베스트셀러이기도 하죠. 네, 리스본행 야간열차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책인데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인생의 어떤 터닝포인트가 되었다라고 하시는 분, 혹은 바로 이제 리스본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아마 굉장히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이제 포르투갈을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계획을 좀 하기도 했었는데 아직 가보지는 못했어요. 언젠가는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 책은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두말하면 잔소리인데요. 이 책에 등장하는 주인공이라든지 이 소설의 배경이라든지 이 소설이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라든지 주제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책이었습니다만, 제가 이 책을 통해서 페터 비에리란 존재를 알게 되고 페터 비에리의 철학 에세이를 더 좋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책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이야기하는 언어학적, 철학적 메시지 때문이었고, 그 텍스트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여러 번 읽어야지 이해할 수 있는 글들이 많았지만 그 글들에 굉장히 꽂혀버리면서 페터 비에리라고 하는 철학자로서의 그 페터 비에리를 알게 되었고 그의 다양한 책을 사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바로 이제 페터 비에리라는 존재를 알고 나서 샀던 책이 바로 삶의 격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페터 비에리가 삶과 존엄이라는 주제로 3부작 시리즈의 책을 썼는데요. 그 첫 번째 책입니다. 삶의 결이라고 하는 제목 아래 보시면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부제가 달려져 있는데요. 이 존엄성이라는 단어 우리는 너무 쉽게 그리고 잘 알고 있지만 글쎄요,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이 페터 비에리가 이 책에서 언급하는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보편적인 이 의미보다는 사람이 어떤 하는 사고, 경험, 행위의 틀로서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특정한 방법이라고 정의를 해 놓았어요. 그래서 존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할 그 존엄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그저 각각
그렇다면 그 존엄을 어떻게 발현하고 삶에 적용해서 살아가는가는 그 사람마다 굉장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책을 읽고 나서 굉장히 마음에 들고 좋아서 제가 연속해서 이 페터 빌의 책을 샀는데요.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자기결정이라는 책, 그리고 시리즈의 마지막 책인 자유의 기술이라는 책, 이렇게 3권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3권을 다 읽었는데요. 페터 비에리가 이야기하는 존엄, 그리고 어떤 그 자유, 자기결정, 이 안에는 물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맥락은 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특히 제가 이 책, 이 두 번째 책에 보면 3번째 챕터에 교양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요. 굉장히 크게 공감을 하게 됐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안에서 교양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좀 뭔가 좀 부정적인 느낌이 살짝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모르면서 아는 척 한다든지 없으면서 있는 척 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좀 더 격상시키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교양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비아냥거리거나 비꼬는 식으로 이야기할 때 교양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는 이 교양이라는 것이 굉장히 삶에서 중요하다. 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 안에서도 중요하고요. 관계 속에서도 중요하고요. 사회라든지 이 세계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 교양을 얼마만큼 그죠 진정성 있게 내 삶에 녹아내고 쌓아가느냐, 채워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페터 비에리가 정의한 교양이라는 것이 이 책에서 정의했던 교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마지막으로 페터 비에리가 이야기하는 교양 수업이 어떤 내용으로 꾸며져 있을지 궁금해서 이 책을 사게 됐고요. 이 책은 제가 아직 읽지 못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굉장히 얇고 작죠. 네,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페터 비에리의 책은 총 이렇게 5권의 책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한 작가의 책을 5권 정도 가지고 있으면 꽤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상위권은 아니지만 제가 소장하고 한 작가의 책을 소장한 작가 중에는 그래도 많은 축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를 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해본다면, 타고난 것은 결정할 수 없지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스스로 결정하기 위한 삶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3가지 챕터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첫 번째 챕터가 자기결정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2번째 챕터는 자기인식은 왜 중요한가? 그리고 3번째 챕터는 문화적 정체성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라고 하는 3가지 주제이고요. 이 3가지 주제에서 첫 번째, 자기결정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의 주요 키워드를 살펴보면요. 내적 독립성, 그리고 스스로 알기, 자신을 말로 표현하기, 강력한 아군으로서의 문학, 그리고 도덕적 친밀감, 타인의 시선, 이런 키워드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번째, 자기인식은 왜 중요한가 라고 하는 챕터에서는 자기를 잘 인식을 해서 자신을 잘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글쓰기다 라고 하는 글쓰기를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3번째, 문화적 정체성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라는 챕터에서 주요 키워드는 모든 것의 열쇠는 언어다. 지식, 진실, 그리고 이성, 그리고 자기 결정권, 존엄성, 그리고 종교적 정체성과 현세적 정체성, 그리고 아는 문화와 체험된 문화, 이런 키워드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첫 번째 챕터 자기 결정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에서 제가 좀 크게 공감하고 더 관심을 가졌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도덕적 친밀감인데요. 물론 뭐 도덕, 친밀 다 아는 단어였지만 이 단어 2개가 이제 딱 결합이 되어서 나오니까 좀 신선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기결정적 삶을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2가지로 한번 나누어 본다면, 첫 번째,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2번째는 내가 타인으로서 받게 되는 영향,
네, 이런 것들로 나누어질 수가 있을 텐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도덕적 친밀감은 바로 타인으로부터 내가 받게 되는 영향의 측면에서 언급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의 생각은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공유하고 나누고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실제로 우리가 많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 중에는 이해관계 속에서 그죠? 무언가 적대적으로 만들어가거나 어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누군가를 힘들게 하거나 라고 하는 이런 좀 불편한 관계도 있겠지만 굉장히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경우로 서로에게 좋은 관계 그리고 나에게도 정말 이익이 되는 좋은 사람 이러한 경험도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결정을 할 때 내 이익이 아니라 타인의 이익에 의해서 어떠한 것을 결정하는 것, 즉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하거나 하지 않게 만드는 힘, 그것이 바로 굉장히 높은 차원의 도덕적 배려와 어떤 존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맺어지는 것이 바로 도덕적 친밀감이다라고 페터 비에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은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으시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죠? 막 힘든 그런 관계 속에서 벗어나서 내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내 취미나 취향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으실 거예요. 그 공간에 가면요, 그죠? 어떤 불편하거나 뭔가 이제 내가 뭔가를 이제 이뤄내야 한다는 정치적인 것들이 사라지고요. 정말 순수하게 어떤 만남이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안에서의 만남이 이런 도덕적 친밀감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계 속에서의 굴레라든지 어떤 사회에서 소진을 회복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이런 도덕적 친밀감이 왜 중요하냐면요. 관계를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잘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관계와 이런 도덕적 친밀감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통해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성장하게 되고 무언가를 이제 나를 인식하고 무언가를 결정할 때도 큰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 이 도덕적 친밀감이라는 것에 꽂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영향을 받아야 하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측면에서 좀 더 저는 마음이 더 쏠렸던 것 같아요. 페터 비에리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공상적 유토피아 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좀 저도 좀 힘들지만 그래도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 그죠? 그 매일매일 조금씩 노력한다면 변화하고자 하는 어떤 시작점이 있다면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네, 그리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관계를 많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거에 대한 부분을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두 번째 챕터에서는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문학이 주는 어떤 그 영향과 장점에 대한 이야기도 좀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요즘에는 일기를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그날 하루 있었던 일을 굉장히 장황하게 쓰는 일기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 감사함을 쓰는 감사일기라든지 나의 명상을 쓰는 명상일기라든지 이렇게 이제 짧게 나를 좀 점검할 수 있는 글쓰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어떤 치료적인 목적이나 치유적인 목적으로 글쓰기를 추천해서 큰 효과를 보기도 하죠. 저도 이제 명상일기라는 것을 쓰는데요. 뭐 일기장을 따로 가지고 쓴다기보다는 제가 늘 가지고 다니는 다이어리에 보면 이제 데일리로 이제 날짜가 적혀져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한 서너 줄 정도 지금 그 글을 쓰는 시점에서의 내 생각이나 감정을 중심으로 네, 그리고 혹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내가 느꼈던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을 좀 그냥 내가 이야기하듯이 서술하는 식으로 이제 쓰고 있고요. 많은 도움이 됩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지금 무슨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나에게 좀 깨어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좀 뭐랄까요, 좀 정신 차리고 산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 멍 때리고 살면서 이제 좀 아무 생각 없이 좀비처럼 사는 하루하루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명상일기를 시작하면서 좀 깨어있는 삶, 지금 현재에 좀 충실할 수 있는 삶에 좀 가까워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에게도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 번째 주요 키워드는 문화적 정체성인데요. 제가 초반에 교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페터 비에리는 교양을 여러 가지 지식을 비판적이고 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한 사람이 이 문화적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것은 바로 이 받아들임과 습득의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화적 정체성, 나의 정체성을 굉장히 복잡, 미묘한,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고요. 제가 초반에 이 교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런 이유였습니다. 네.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만드냐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이 달라지는 거죠. 네. 실제로 저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이 어떤 단어를 쓰고 어떤 식으로 그 말을 표현하는가에 좀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일부러 굉장히 유심히 이렇게 살펴보지 않아도 그냥 느껴져요. 전체적으로 느낌이. 그래서 그 사람이 굉장히 좋은 고급진 단어로 현란하게 이야기를 하더라도요. 그 이야기한 자체에서 어떤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고요. 어떤 목소리의 톤이라든지 어감이라든지 뉘앙스에서 무언가 그저 숨기고 있거나 비꼬는 듯한 느낌으로 전달되는 경우, 여러분 그 언어적인 측면으로 그가 이야기하는 것에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까요? 이 비언어적인 것에 영향을 받을까요? 바로 이 비언어적인 것에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사람과 사람, 어떤 커뮤니케이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이미지가 아주 깊이 있게 각인되는 순간은 말과 말이 전달되는 순간보다는 이 비언어적인 그런 커뮤니케이션 수단에 의해서 각인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떠한 톤, 어떠한 어조, 어떠한 뉘앙스, 어떠한 분위기, 혹은 그와 어떤 대화의 과정 속에서 어떠한 향기가 났는지, 혹은 어떤 따뜻한 촉감이라고 하는 이런 촉감, 즉 오감이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더 미묘하게 알게 모르게 쌓이면서 그 사람의 이미지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언어적인 것과 비언어적인 것이 내 안에서 잘 버무러져서 잘 이제 밸런스 있게 내가 표현되는 것이 내 정체성이 잘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따라서 이 비판적이고 의식적인 받아들임이라는 것이 없다면, 그죠? 이게 뭔가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상한, 밸런스가 맞지 않는, 이상한 게 정체성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자기 결정, 내가 어떤 내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무언가를 결정할 때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페터 비어리가 이야기하는 자기 결정에서 중요한 요소들은 굉장히 많았지만 저는 도덕적 친밀감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글쓰기, 그리고 나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주요 포인트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 행복하고 멋진 삶을 스스로 결정하면서 살고 싶으시잖아요. 여러분 잘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 내가 결정하는 삶의 중요한 게 뭘까? 페터 비에리가 얘기하는 그 철학적 메시지가 궁금하신 분은 이 빨간 책 자기 결정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굉장히 예쁘고 작고 얇은 페터 비에리의 자기 결정이란 책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굉장히 작은 책이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유의미한 텍스트는 굉장히 많고요.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그리고 좋은 책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할 때 꼭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이 생각을 하게 만드는 책인데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만드는 책, 자기결정,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 좋은 책들은 굉장히 많지만 내게 좋은 책은 내게 좋은 영향을 주는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주는 좋은 책들을 자주자주 만나고 자주자주 접하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좋은 책과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좀 여름이 다가오고 더워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작은 여행을 갈 예정이에요. 제주도로 떠나는데요. 거기서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책,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장소가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제주에서 만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적인 책방 강서정이었습니다.